네, 저희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원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검찰이 검찰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E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부당한가라는 말씀들을 두 번이나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특별히 사건을 조작하는, 특히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진상을 좀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저희가 꾸렸습니다. 그게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인데, 오늘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검찰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여론 호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고요. 주철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선자분들이 함께 8분이 오셨습니다. 김기표 당선자님, 김문수 당선자님, 그리고 김현정 당선자님, 노정면 당선자님, 박균택 당선자님, 이건태 당선자님, 이성윤 당선자님, 한민수 당선자님. 예,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밖에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찰은 사건 조작 은폐 의혹 시도를 멈추고 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접견 등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이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루어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2일 대책단에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2차례나 더 이전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더욱이 접견 시점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됐습니다. 조모 변호사는 이전 부지사를 2023년 6월 19일 18분, 6월 29일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변호사로 선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는 열흘 사이에 2번이나 스스로 이전 부지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쌍방울 김 회장의 법률 조력자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왜 조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2차례나 더 이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모 변호사에게 이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나아가 조모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박 검사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모해 목적 증거 위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굳이 녹취도 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이란 꼼수까지 썼다는 의혹 이외에도 검사실로 이전 부지사를 몇 차례나 따로 불러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책단은 요구합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이미 4월 27일에 요구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및 변호인 접견 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조사 횟수 등 13개의 1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데
아직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생산할 필요 없는 검찰과 법무부 보유 자료입니다. 절대 제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책단의 활동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자료와 증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고합니다.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책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기관 방문은 물론 상임위 현안 보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은 확실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감히 그 목소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